안녕하세요. 2013년도 외국 학교와의 교사 교류 미국 파견 교사로 참여한 세종국제고 국어과 김주은입니다. 외국 학교와의 교사 교류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글로벌 러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글로벌 교육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교육의 목적이 확 확대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정말 새롭게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로벌 교육을 담당하려면 글로벌 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될까? 먼저 글로벌 사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모두 사전 연수를 통해서 제가 눈을 뜬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사회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기술적으로 끈끈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진정한 글로벌 사회가 되었는데, 이런 사회에서 글로벌 교육을 담당할 교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사람을 국가와 민족과 어떤 문화와 이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점을 다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다양성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먼저 교사가 이런 다양성의 관점을 가지고 학생에게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넓혀줄 수 있는 교육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글로벌 교사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언어교과인 저로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될까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주목했던 것이 바로 언어였습니다. 언어는 문화를 담는 그런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 교육이 세계 시민 교육의 출발점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언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수업 및 주제를 학생들의 언어에 대한 생각들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잡았는데요. 가장 대상으로 한 학생들이 영어권 화자였기 때문에 특히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경우에 미국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 그들의 경우에는 다른 문화에 둔감하기가 쉽고 특히 다른 언어를 배워야 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다양성의 관점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다양한 언어의 특성을 소개하고 그 중에서 한국어의 언어적, 문화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면서 그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한번 써보면서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 목표였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체험으로 제 이름을 러시아어나 방글라데시어나 그런 언어로 제 이름을 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참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신선한 체험을 통해서 다른 언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을 언어교과인 저는 수업 목표로 잡았습니다. 제가 배치된 학교는 뉴욕 시내의 브루클린에 있는 브루클린 테크니컬 하이스쿨이었는데요. 이 학교는 5,500명 이상의 학생과 350명 이상이 되는 교사가 모여있는 대학교급의 대규모의 학교였습니다. 미국 내에 과학고로서는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만난 학생들은 50개 이상의 민족과 국가 출신 학생들이었습니다. 아시아계가 50%가 넘었고요. 백인 계열, 라틴 계열, 흑인 계열까지 정말 거대한 샐러드볼 같은 그런 다양한 민족과 국가 출신의 학생들이 섞여 있었는데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뉴욕 시내에 있는 학생들인 만큼 서로 수업 과정에서 돕고 협력하고 또 과제를 할 때 함께 하는 것에 익숙했고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문화권에 따라서 차별하는 모습은 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학생들을 관찰한 결과 수업이 끝난 후에 애프터스쿨 방과후 활동을 할 때는 어떤 흥미와 관심도에 따라서 학생들이 또래 집단으로 모여서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인종과 국가와 어떤 문화권에 따라서 철저히 나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관찰한 결과도 그랬고요. 섞여 있지만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어떤 벽이 느껴졌는데
이러한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권의 학생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다른 문화권에 있는 학생의 언어를 배워서 그들의 벽을 조금씩 허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이해교육의 출발점이고, 이것이 이 학교에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다양한 언어의 특성을 비교하는 수업을 이렇게 넣도록 수정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더는 학생들이 대부분 두세 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이 놀랐습니다. 영어만 할 수 있는 학생들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first language가 많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름을 묻거나 그 모국어로 자신을 소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학생들이 대부분 부끄러워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영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미국 교사와의 그런 인터뷰에서 학생들에게 정말 고유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주고 싶은데 학생들이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그 영어로 발음하기 어려운 그 이름을 버리고 쉬운 영어 닉네임으로 불러주도록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 문화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그 가치를 다시 인식하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권에 대해서 학생들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사고를 가지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도안이 학교의 상황에 맞게 조금은 변화되었습니다. 제 교과는 국어 교과이고 매칭 교사는 영어 교과였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거의 공통된 것이 없었고요. 그래서 랭귀지 아트 공동 수업안을 계획을 했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언어에 대한 생각들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캐비지볼 게임이라는 방식으로 수업을 시작했고요. 이 게임은 질문지에 언어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이렇게 적어서 공 모양으로 만들고 이러한 질문들을 모으고 모아서 일종의 캐비지볼, 양배추처럼 학생들에게 그 공이 던져졌을 때 이 껍질을 벗기면서 그 질문지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일종의 게임 형식으로 학생들의 언어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도록 했는데요. 여기에 질문들은 뉴욕 시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숫자가 과연 몇 개나 될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언어의 숫자가 나와서 학생들도 많이 놀랐는데요. 800개 이상의 언어가 한 시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영어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자신 있게 밝히고 자기소개를 하도록 했을 때 옆에 있는 학생들이 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언어 재능이 저런 모습도 있었구나 많이 놀랐고, 또 그 학생이 이런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면서도 서로 공유하면서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캐비지볼 끝에 질문에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점차 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인지, 보통 60개국 정도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소수 언어들이 매년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1년에 사라질까 추측해보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학생들은 에스파뇰어와 영어를 할 수 있다면 뉴욕에 살아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것이 그 문화를 이해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에는 공감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넬슨 만델라의 어떤 명언을 활용해서 정말 그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했을 때 그 내용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전해진다라는 이런 명언을 통해서 왜 다른 사람의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다양한 언어별 특성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뉴욕의 특성상 아시아계 학생들이 많고 또 아시아계 학생들 중에서는 중국계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중국계 학생들은 자신의 중국인 그 중화 중심 그 사상들이 사실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어서 그 학생들에 맞게 중국어에 대한 특성을 많이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가장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인 맥도날드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름의 이 맥도날드가 각각의 나라별로 어떻게 달리 불리고 있을까를 비교해 보면서 다양한 언어에 대한 흥미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똑같은 강아지 소리, 어떤 그런 똑같은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언어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양한 언어에 대한 관심을 촉진시켰고요. 그 이후에 이런 다양한 언어 중에서 영어와 한글이 유사점이 많다. 맥도날드가 맥도날드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걸 보면 가장 이렇게 유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그렇다면 한국어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의 특성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넘어가서 한글의 연원 그리고 자모음의 형성 원리를 설명하고 한글 쓰기의 특성인 모아쓰기를 설명을 해서 그 이후에는 활동으로 넘어갔습니다. 활동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한국어로 써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도록 했는데요. 먼저 자신의 이름의 철자를 어떻게 발음 나는지를 알아보고 그 발음에 해당되는 한글 자모음을 도표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습지를 통해서 자신의 철자를 쓰고 자신 이름의 철자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한글 자모음을 쓰고 이것을 음절 단위로 모아서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것까지 해서 그 학습지 안을 그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영어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경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뉴욕 시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경쟁을 통해서 들어온 우수한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수업 집중도나 역량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우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 내에 이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히 한글을 쓰는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특히 영어와 한국어가 비슷한 점이 많지만 쓰기 부분에서 영어는 풀어쓰기를 하는 반면에 한글은 음절별로 모아쓰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웠고, 모아쓰는 과정에서 한 번도 한글을 접해보지 못했던 학생들은 위에 초성보다 종성을 더 크게 쓰는 등 기본적인 그 형태가 어그러진 그런 모습에 한글을 써서 상당히 유쾌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글을 쓸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창의적인 한글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주어졌더라면 학생들에게 충분히 한글 쓰기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학생들도 수용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했다면 좀 더 학생들 스스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짧은 시간에 많고 어려운 내용을 수행하다 보니 학생들도 어려웠고, 그래서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전 준비가 사실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정보와 매칭 교사에 대한 정보가 미국으로 가기 하루 전에 알려졌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이 부족했는데요. 그리고 개인적인 역량이 부족으로 좀 더 다양한 언어를 소개하고 그 다양한 언어의 특성을 비교하는 수업을 했다 하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아시아계 학생들이 많아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학생과 일본어를 할 수 있는 학생은 자신의 언어가 소개되고 특성이 비교되어서 좀 만족감을 얻었지만, 러시아계 학생들이나 라틴 계열의 학생들은 에스파뇰어를 소개를 했더라면, 그 러시아어를 설명을 했더라면 좀 더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한글로 쓰는 법을 배우고자 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퍼스트 랭귀지에 관심을 가지고 짧은 인사말이라도 그들의 그 친구의 언어로 건네보는 그런 도전을 하고 또 그런 관심을 보일 때
이 언어가 그 친구의 머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전해지는 그런 체험을 한다면 정말 국제2의 교육의 출발점으로서 이 수업이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고 자발적이고 정말 너무나도 재미있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수업을 전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이렇게 즐거워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인 모습은 사실 요즘에 많이 기대하기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외국을 다녀와서 외국 학교의 모습을 설명하고 외국 학교 학생들의 이런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참여하는 그런 태도들을 설명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반응은 우리도 2시 반에 마치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은 왜 수업 시간에 잘 수밖에 없고 이곳의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면서 역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가. 사실 이 브루클린 테크니컬 하이스쿨도 과제나 이런 발표나 이런 것들로 부담이 커서 학생들이 집에서 12시 넘게까지 스스로 공부하며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사실상 그들도 잠이 부족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참여하는 태도가 극적으로 다른 이유는 주동성, 수동성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루클린 테크니컬 하이스쿨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과제를 준비하고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족도가 있고 우리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 흥미를 잃고 스스로 하기 싫은 마음을 많이 갖게 되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짧은 이 기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똑같은 시간을 공부한다면 정말 학생들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정말 재미가 나서 자기 흥미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주도권을 주고 학생 중심으로 교육 체제가 개선되어 나가야지 않을까. 그래야 정말 우리 아이들도 교실에서 행복하고 재미나게 자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